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창업을 했어야 됐다. 가맹점은 한 60개 이상 출점을 했는데 이제 좀 돈을 벌겠구나 싶은데 남는 게 없더랍니다. 백종원 대표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백보이 피자는 사실 직원이 창업을 했었대요. 그런데 매출은 적게 나오지 않았는데, 매출은 잘 나왔는데도 너무 남는 게 없더라.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마다 들어오는 가맹비나 교육비나 이런 로얄티나 이런 돈으로 그동안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자기가 성공 노하우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노하우가 아닐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창타의 노승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창업이 실패가 디폴트입니다. 성공하는 게 원래 어려운 거고 정말 극소수가 성공하는 건데, 저희 장사 고수들도 처음에는 실패를 했다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제 다시 도전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사 고수들의 실패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원래 자영업 어렵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교훈을 오늘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경 기자를 하면서 1000명 이상의 장사 고수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계속 성공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에 또 실패해가지고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았어서 그 중에 좀 인상적인 분들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점포 점주님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순댓국집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에 맞춰서 창업을 하셔서 그런 건지 입지가 안 좋은 데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오픈을 하는 첫날에 너무 손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전단지를 돌리고 막 홍보를 했죠.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창업을 했어야 됐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내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텐데 왜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창업을 했나. 이때 입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2호점부터는 좋은 입지로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더 모아서. 입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고서 다음부터는 승승장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점포왕 김규열 대표입니다. 김규열 대표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고깃집을 창업해서 여러 개 매장을 늘렸는데요. 첫 매장은 성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삐끗했던 게 상권 분석을 좀 잘못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오산 쪽에서, 거기가 이제 신도시였는데, 이래서 신도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상권이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고깃집을 차렸는데, 저쪽 동네에서 뭔가 가게들이 이제 좀 핫한 게 들어오면서 상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더라, 이쪽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동네로 가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 유입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도시 상권은 어렵다. 상권 분석, 예측을 잘 해야 된다. 유동인구가 어디로 갈지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대표님인데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하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밀키트가 잘 됐잖아요.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길 때 이분도 이제 들어갔는데 트렌드를 탔으니까 이제 업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맹점은 한 60개 이상 출점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가맹점 60개 이상이면은 이제 중견 프랜차이즈다 해서 이제 좀 돈을 벌겠구나 싶은데 남는 게 없더랍니다. 왜냐면 밀키트는 너무 메뉴 가짓수가 많고 또 납품하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핸들링하는 요소만 많아지고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마진은 적더라. 그래서 이게 가맹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수익 구조를 잘 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브랜드는 수익 구조가 본사도 남고 점주도 남는 구조로 짜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백종원 대표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백종원 대표님이 초기에도 이제 사업을 실패해서 뭐 수십억의 빚을 지고 해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가 재기를 해서 성공을 하신 사례이기도 한데,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정말 승승장구를 하셨죠. 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창업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죠. 연돈 볼카츠나 백보이 피자 같은
게 대표적인데, 더본코리아 내부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백보이 피자는 사실 직원이 창업을 했었대요. 그런데 매출은 적게 나오지 않았는데, 매출은 잘 나왔는데도 너무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결국 자기도 양도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사가 너무 가져가는 게 많거나 뭔가 원가율이 좀 현실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수익 구조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할 때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는 우리 사주 청약률이 아주 저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내부에서도 이제 이미 알고 있으면서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출점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브랜드 전략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브랜드 전략으로 성공한 프랜차이즈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 2개, 3개까지는 겨우겨우 성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첫 번째 브랜드가 성공해서 성공률이 100%라고 해보면 두 번째 브랜드까지 성공하는 비율은 10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까지 성공하는 비율은 또 10분의 1로 확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매번 창업할 때마다 90%는 다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자기가 성공 노하우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노하우가 아닐 수 있다. 한마디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장사 고수들은 내가 성공한 게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왜냐? 그거를 알면 지금 다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제2, 제3 브랜드까지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교촌, BBQ, BHC 이런 브랜드들이 제2, 제3의 교촌, BBQ, BHC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자기도 그 성공 노하우를 지금 또 해보라 그러면 못 한다는 거죠. 그만큼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 고수들도 한 번 성공해도 또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브랜드 전략을 극단적으로 펼쳤던 데가 있어요. CIC라고, 여기는 더티 트렁크, 말똥도넛, 주로 카페, 디저트 이런 브랜드로 다브랜드로 전개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2호점은 절대 안 낸다. 우리는 무조건 1호점, 1호점, 1호점 새로운 브랜드로만 출점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전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구나. 저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브랜드로 하면 복잡성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브랜드 하나를 관리하는 거랑 2개, 3개 관리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가맹점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브랜드를 한 팀에서 한 서너 개씩 관리를 했다고 해요. 너는 한신포차랑 뭐 연돈몰카츠랑 백스비어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 다브랜드 전략은 그만큼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비용도 늘어나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옹루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눈꽃 빙수 한창 유행할 때 설빙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서울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0년 전쯤이죠. 눈꽃 빙수 열풍이 불면서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었대요. 홍대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창업 브로커 2명이 찾아와서 이거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창업주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10억을 투자를 할 테니까 사장님은 레시피랑 브랜드만 내주세요. 가맹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옹루몽이 한창 잘 나갈 때 가맹점 한 6, 70개 정도까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가맹점 출점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통장에 돈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창업주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이 브로커 2명이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마다 들어오는 가맹비나 교육비나 이런 로열티나 이런 돈으로 그동안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맹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현금 흐름이 딱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옹루몽 본사는 망했습니다. 폐업을 했고요. 여기 옹루몽 창업자분은 다시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하지 않고 개인 브랜드로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본사는 망했지만 가맹점주는 살아남았어요. 이 옹루몽의 이제 본사 사업 정리를 하시던 분이 설빙 쪽에다가 이 가맹점에 납품하는 거를 대신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공급 라인을 만들어줬고 이분이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팥 공장을 만들어서 옹루몽이라는 브랜드를 지금도 매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백화점에도 입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망해도 가맹점주가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사 고수들의 실패 이야기 이제 유형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다브랜드 전략은 쉽지 않다. 또 아무리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도 마진 구조가 나쁘면은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입지가 좋아야 된다.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순댓국집을 40년 넘게 하시면서 10번 넘게 망했고요. 그래서 제가 창톡을 시작을 했습니다. 2번, 3번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있는 분들이지 전 재산 바쳐서 창업하는 분들은 이제 한 번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전체 창업 비용의 최소 1%는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선배 창업가를 만나서 내가 이걸 창업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멘토링을 받는데 투자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 창톡의 선배 창업가들하고 1:1 멘토링 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